운동은 가장 강력한 항염 전략입니다. 염증 수치, 온몸에 염증이 가득하다.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증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정말 염증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콜로니아입니다. 저는 제 20대를 독일에서 보냈습니다. 독일 쾰른체대에서 학부, 대학원까지 마치고 지금은 스포츠 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면서 엘리트 선수의 성장을 위한 지식을 꾸준히 쌓아왔는데요. 그 중에는 스포츠 영양학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염증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출처는 영국 러프버러 대학교 마이크 글리슨 교수가 쓴 Inflammation and Health입니다. 먼저 오늘 가장 중요한 전제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염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급성 염증과 만성 저강도 염증.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급성 염증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운동하다가 발목이 삐면 그 부위가 붓고 빨개지고 뜨겁고 아프죠.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날까요? 세균이 들어오거나 조직이 다치면 면역세포들이 바로 화학 신호를 쏩니다. 그 신호를 받고 혈류가 늘어나고 면역세포들이 현장으로 달려가서 세균도 잡고 잔해도 치우고 조직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급성 염증 반응이 없으면 치유가 없다. 이건 우리 몸이 수백만 년 진화하면서 만들어낸 엄청나게 정교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 꺼지지 않을 때입니다. 염증 자극이 계속 이어지면 면역계가 낮은 수준으로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만성 저강도 염증이라고 합니다. 무섭게도 이건 아프지 않습니다. 붓지도 않고 열도 안 나고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조용히 천천히 세포와 조직을 갉아먹습니다. 얼마나 흔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현대 성인의 절반 이상이 아무 증상 없이도 염증 수치가 매우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78.8%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 만성염증의 주범이 뭐냐? 뭘까요? 바로 내장지방입니다. 지방세포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쌓이면 스트레스 신호를 방출합니다. 그 신호가 면역세포, 즉 대식세포를 지방조직으로 끌어당깁니다. 논리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내장지방이 축적되고 이로 인해서 대식세포가 유입이 되고 이 대식세포가 항염증 M2 타입에서 친염증 M1 타입으로 전환이 되고 이것이 TNF-알파, 인터루킨 1, 인터루킨 6, 사이토카인 등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뱃속 지방이 만성염증 신호 발신기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퍼지면서 인슐린 신호를 방해하고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혈중 CRP, TNF-알파, 인터루킨 수치가 높으면 나중에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질환이 올 거라는 미래 예측 지표가 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성염증은 그러면 얼마나 많은 병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와 내피 손상 핵심 메커니즘이 만성염증입니다. 제2형 당뇨, TNF-알파가 인슐린 수용체 신호를 막아버립니다. 특정 암, 만성염증이 종양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관절염, 자기 조직을 면역체계가 공격하는 거고요.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신경염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성 저강도 염증, 실제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수십 년 연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25개의 체계적 문헌 고찰을 종합한 최신 메타 분석에서 운동이 CRP, 인터루킨 6, TNF-알파 수치를 일관되게 낮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대사질환자부터 그냥 운동 안 하는 과체중 성인까지 광범위하게 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메커니즘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장지방이 감소합니다.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소비하고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염증 신호의 진원지, 내장지방이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둘째, 대식세포의 전환. 지방조직 안에 있던 친염증 M1 타입의 대식세포가 항염증 M2 타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골격근이 내분비 기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움직이는 근육이 마이오카인이라는 신호물질을 분비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인터루킨 6입니다. 그런데 아까 인터루킨 6가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오해의 포인트입니다. 세균에 감염됐을 때 면역세포에서 나오는 인터루킨 6는 친염증 반응을 폭발시킵니다. 근데 운동 중 근육에서 나오는 인터루킨 6는 완전히 반대로 작동합니다. 논리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서 글리코겐이 감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에서 인터루킨 6가 분비가 되고 간에서는 포도당과 지방을 동원합니다. 동시에 항염증 인터루킨 10, 인터루킨 1RA가 유도가 되고 TNF-알파를 억제시키게 됩니다.
운동이 약이라는 말이 그저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실제적인 메커니즘인 겁니다. 거기다 운동은 세균 독소, 염증 자극에 덜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항상 경계태세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반응하도록 면역체계를 재보정하는 겁니다.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양전략 또한 아주 훌륭한 항염의 수단입니다. 정제탄수화물, 가공육, 포화지방, 설탕 등 달고 자극적인 음식 대신 과일, 채소, 콩류, 통곡물, 견과류, 등푸른 생선, 그리고 올리브 오일 등이 풍부한 지중해식과 같은 식단에서 일관되게 낮은 염증 수치와 심혈관 질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보충제 중에서 오메가3 지방산은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검증되어 있습니다. 51개 무작위 대조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 오메가3 보충이 CRP, TNF-알파, 인터루킨6를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즉, 올바른 영양 전략과 정기적으로 땀을 많이 내는 인텐시브한 운동을 병행한 사람들이 내장지방과 피하지방 모두 적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주당 격렬한 운동 75분 지점에서 가장 큰 효과가 발생하는 L자형 곡선이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일주일에 75분만 뛰기 시작해도 압도적인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일주일을 쪼개면 하루 11분입니다. 그거보다 더 하시면 더 좋으실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염증은 원래 나쁜 게 아닙니다. 급성 염증은 치유에 꼭 필요한 정상 반응입니다. 문제는 꺼지지 않는 염증, 즉 만성 저강도 염증입니다. 조용하지만 심혈관, 당뇨, 암, 치매의 핵심 원인입니다. 운동은 가장 강력한 항염 전략입니다. 특히 근육에서 나오는 인터루킨6는 천연 항염 물질입니다. 그리고 식단, 지중해식 식단과 오메가3, 주 75분 운동, 이게 핵심입니다. 식약처가 해마다 수백 건 부당 광고를 적발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캡슐 하나로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은 다른 길을 가리킵니다. 광고 말고 콜로니아부터 먼저 보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로니아였습니다.